60세가 넘었다면 오랫동안 아무렇지 않게 반복해온 일상 습관 하나가 몇 시간 만에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하셨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가슴 통증도 경고 신호도 없이 예고도 없이 찾아오며 도움을 요청할 틈조차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달라진 상태로 나오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 김준호입니다. 20년 넘게 뇌졸중 환자들을 진료해오면서 가장 마음이 무거웠던 건 수십 년간 담배를 피웠거나 심장질환이 있는 명확한 고위험군보다도 오히려 건강하게 보이고 생활수칙도 잘 지켜온 어르신들이 갑작스럽게 말을 잃고 팔다리가 마비된 채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였습니다. 그 원인이 일상적인 목욕 습관이었다면 믿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의사도 가족도 잡지나 퇴원 보고서조차도 언급하지 않는 목욕 습관 5가지가 조용히 뇌졸중을 부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사례는 매일같이 전국 수천 가정에서 여러분과 같은 이들에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잠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을 위한 건강 조언을 빠짐없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짧은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숫자 0이라도 남겨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희가 더 나은 내용을 만들 수 있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제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았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정영숙 할머니는 올해 73이셨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홀로 살아오신 지도 벌써 40해가 넘었지요. 성격은 꼿꼿하고 생활은 규칙적이며 체력도 나이에 비해 탄탄한 편이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한 작은 의식처럼 매일 밤 9시면 어김없이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곤 하셨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나를 위한 선물이지 라고 할 만큼 그 시간은 삶의 작은 위로였고 평온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욕실 가득히 김이 맴돌고 따뜻한 물줄기가 지친 몸을 감싸주던 화요일 저녁.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목욕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딱 20분이 지나고 수건으로 몸을 닦던 순간 이상한 현상이 찾아왔습니다. 어지럼증이 밀려오고 갑작스런 구역감이 뒤따랐습니다. 좀 쉬면 괜찮겠지 싶어 자리에 누우셨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딸이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 할머니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고 오른쪽 팔이 움직이지 않았으며 자신이 왜 이렇게 됐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너무도 일상적이던 매일의 따뜻한 목욕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했던 그 목욕이 조용히 다가온 뇌졸중의 방아쇠였다는 사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가요? 하지만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 할머니처럼 건강을 잘 관리해온 분들도 자녀들도 심지어 의료인들조차도 흔히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60이 넘은 이후에는 과거에는 괜찮았던 습관조차도 우리 몸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욕 습관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를 피할 수 있는지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이것입니다. 잠자기 전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목욕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지나치게 뜨거운 물로 샤워하기. 혹시 아침 저녁으로 근육과 관절이 이완되면서 온몸이 풀리는 듯한 그 따뜻한 샤워 경험해 보셨나요? 몸이 노곤해질수록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지는 그 유혹 익숙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수온이 40도를 넘어서면 혈관이 풍선처럼 급격히 팽창하게 됩니다. 이때 혈압이 짧은 시간 안에 20에서 30 가까이 뚝 떨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젊고 탄력 있는 혈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체감되지 않을 수 있지만 60세를 넘긴 분들의 딱딱해진 혈관에는 이 변화가 상당히 위험하게 작용합니다. 혈관의 탄성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심장이 더 큰 압력으로 피를 밀어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낮아진 혈압은 단순한 어지럼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산소를 공급받아야 할 뇌에 필요한 혈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피의 흐름이 느려지며 응고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혈전은 뇌혈관을 막아 심각한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선한 한 사람, 78세의 퇴직교사였던 김정호 씨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 밤 60분씩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온 욕실의 거울이 김으로 가려질 정도였죠. 그는 이 시간을 나만의 치료 시간이라고 부를 만큼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평소처럼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나오던 찰나에 갑자기 쓰러졌고, 그의 아내는 입 한쪽이 처진 채 말을 못하는 정호 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뜨거운 물로 인한 급격한 혈압 저하가 뇌혈관 내 혈전 형성으로 이어졌고, 그 혈전이 뇌로 올라가 중요한 혈관을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그가 매일 자신을 돌보기 위해 해왔던 이 목욕 습관이 사실은 뇌졸중을 불러온 도화선이었던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일흔이 넘은 몸은 40시절과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잘 견뎌냈던 자극에도 몸은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뜨거운 물로 하는 샤워 한 번이 우리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물의 온도가 유일한 위험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더 놀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표시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또 다른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 식사 직후나 약 복용 직후 샤워하기 많은 가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복용한 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 겉보기엔 아주 자연스럽고 평범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습관이 의외의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소화에 집중하기 위해 뇌로 가던 혈류를 위장 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정상적이지만 뇌로 향하는 혈액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로 샤워까지 하면 피부 쪽으로 혈류가 또 한 번 분산되며 뇌는 더욱 적은 양의 혈액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두뇌는 마치 전력이 빠져나간 전등처럼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특정 약물도 이 위험을 더합니다. 고혈압약, 심장약, 진통제 등은 혈류 순환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샤워 중 발생하는 저혈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요소들이 겹칠 경우 순식간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억하는 76세의 이영자 씨도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식사 후 약을 먹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수년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샤워를 마친 지 10분쯤 지나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결국 욕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119 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에서는 뇌졸중 진단을 내렸습니다. 뜨거운 물, 저혈압 약물의 3중작용으로 약해진 혈관에 혈전이 생겼고 그 혈전이 언어를 담당하는 뇌 영역을 막아버렸던 겁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그날 이후 영자 씨는 말을 또렷하게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욕의 시간대를 선택하는 문제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결정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는 급격한 혈류 변화에 더욱 취약해지고 혈류가 줄어들면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며 이 혈전이 뇌에 도달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한번 손상된 뇌 조직은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식사를 하거나 약을 복용한 뒤에는 최소 1시간 정도는 기다렸다가 샤워를 하십시오. 몸이 소화와 순환에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그 몇십 분이 뇌 건강을 지키는 생명의 여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까지 이야기한 위험이 단지 물의 온도나 시간대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곧 소개할 다음 습관은 더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욕실에 있지만 어르신들이 거의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아주 익숙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 습관, 환기되지 않은 욕실에서 오래 샤워하기 문을 닫고 샤워기를 틀자마자 따뜻한 수증기가 천천히 피어오르며 욕실 전체를 감쌉니다. 마치 작은 사우나처럼 변해버린 이 공간은 하루 종일 지친 몸을 감싸 안아주는 듯한 편안함을 줍니다. 피부에 닿는 온기 흐려지는 거울, 따뜻한 김이 어깨를 눌러주듯 퍼질 때면 그 안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죠. 고단한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한 이 순간은 어쩌면 작은 사치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편안함이 나이든 몸에는 조용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로 인한 수증기가 작은 욕실 안을 가득 채우면 거울이 흐려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산소의 농도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고 동시에 체내의 혈관은 열기에 반응해 넓어집니다. 혈압이 낮아지면서 순환계는 불안정해지고 산소가 희박해진 공기와 결합되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혈액은 점점 더 끈적이고 느리게 흐르게 되며 좁아진 혈관 안에서 쉽게 응고되어 뇌졸중의 씨앗이 되는 작은 혈전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단 몇 분 안에 조용히 일어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박태수 씨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는 71세의 퇴직 정비사로 관절통 완화를 위해 매일 아침 습관처럼 25분 이상 뜨거운 샤워를 했습니다. 서울 강북에 오래된 아파트 욕실 창문도 없고 환풍기도 거의 작동하지 않는 그곳에서 태수 씨는 김이 자욱한 안개 속에 서 있기를 즐겼습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 믿었던 그 아침의 습관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샤워를 마치고 나오려던 순간 욕실 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고 아내는 그를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했습니다. 입술은 푸르게 변해 있었고 의식도 거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다수의 미세혈전이 생겨 뇌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뇌조직이 손상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후 태수 씨는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졌고 평범한 일상도 예전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으로 가득했던 그 욕실은 몸을 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두뇌를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었던 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실의 김을 그저 따뜻함으로 인식하지만 사실 그것은 뇌로 가는 산소를
천천히 줄이는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숨쉬기 불편하지 않더라도 체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우리 몸의 모든 순환계가 느려지고 고령자의 경우에는 뇌혈관이 그 영향을 가장 먼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샤워는 반드시 10분 이내로 짧게 하시고 욕실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작은 창문이라도 열거나 가능하면 환풍기를 작동시켜 내부 공기를 자주 순환시켜야 합니다. 수증기로 가득 찬 욕실의 문을 닫고 오랫동안 머무르다 보면 위험은 소리 없이 다가와 어느 순간엔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겉보기에는 너무도 평화롭고 익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더욱 무섭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뜨거운 물과 김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음에 소개할 습관은 그보다 더 예상 밖의 함정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습관, 갑작스런 찬물 샤워.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이나 유명 유튜브 채널, 체력관리, 앱만 봐도 찬물 샤워를 권하는 내용이 넘쳐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침에 찬물로 샤워하면 몸이 깨어나고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말하며 젊은 층은 이를 일상의 루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혈관이 아직 유연하고 심장이 왕성하게 움직이는 20대, 30대에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고 혈관이 점점 뻣뻣해지며 심장의 수축력과 회복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이 건강 습관이 오히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찬물이 피부에 닿는 순간 우리 몸은 급격하게 수축 반응을 일으킵니다. 혈관은 번개처럼 좁아지고 혈압은 몇 초 만에 40에서 50 이상 치솟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고속도로에서 급제동을 하는 자동차처럼 순식간에 벌어지며 몸속의 혈관벽에는 강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혈관벽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급격한 압력 변화가 미세한 파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몸은 이를 복구하려고 혈전, 즉 작은 피떡을 만들어 손상 부위를 막으려 하는데 이 혈전이 혈류를 따라 떠돌다가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정우 씨의 사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정우 씨는 68세였고 평소 자신의 건강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방송에서 냉수요법이 뇌를 각성시키고 활력을 높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부터 매일 아침 찬물 샤워를 시작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며 기분 좋게 시작된 이 습관은 몇 주 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월요일 아침 욕실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고 아내는 정우 씨가 샤워기 아래에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왼쪽 팔과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했고 입에서 나오는 말도 엉켜 있었으며 얼굴 한쪽이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시행한 정밀 검사 결과 찬물 샤워로 인해 순간적으로 폭등한 혈압이 약해진 혈관벽을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발생한 혈전이 뇌의 중심 혈관을 막아 대규모 뇌졸중이 일어났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생명을 되찾기까지는 다행히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언어 능력과 운동 기능은 일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우 씨는 단지 더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와는 달리 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이 조용히 축적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찬물 샤워의 잔인한 역설입니다. 젊은 몸에는 활력을 주는 자극이 될 수 있지만 노화된 혈관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급류일 수 있다는 점. 이른을 넘긴 우리의 혈관은 이미 여러 차례의 무리와 누적된 피로로 인해 극도의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만약 더운 날 샤워를 하고 싶거나 몸을 개운하게 하고 싶다면 찬물에 갑자기 들어가기보다는 미지근한 온도에서 천천히 낮춰가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냉수요법이라는 이름으로 갑작스러운 자극을 주는 것은
젊은 층에게는 활력일지 몰라도 우리에겐 너무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찬물, 샤워보다 더 위험한 습관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지만 잠든 사이에 조용히 사고를 불러오는 가장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5번째 습관. 너무 늦은 밤에 샤워하기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한 욕실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는 시간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작은 위안이자 습관처럼 자리 잡아 있습니다. 집안은 고요하고 바깥 세상도 잠잠해진 밤 11시 무렵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따뜻한 물줄기에 몸을 맡기면 온종일 쌓인 피로와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듯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바로 이 시간대 이 습관이 고요한 밤중에 우리의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늦은 밤의 뜨거운 샤워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졸중을 부르는 조용한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몸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내부천을 자연스럽게 낮추려는 생체 리듬, 즉 생물학적 시계를 작동시키는데, 이와 정반대로 뜨거운 물로 천을 올리는 행동을 취하면 심혈관계에 큰 혼란이 발생합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이 내부 장기에서 피부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동시에 수증기와 열로 인해 땀은 눈에 띄지 않게 배출되며 몸속 수분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 이러한 변화는 금세 회복되지만 60세를 넘긴 몸은 이미 수분 유지 능력도 떨어져 있고 혈관의 탄성도 약해져 있어서 그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경우 수분 손실과 혈압 저하가 겹쳐지며 뇌에 가는 혈류는 더욱 느려집니다. 결과적으로 혈액은 점점 더 끈적해지고 딱딱해진 혈관을 천천히 흐르다 보면 혈전이 쉽게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혈전은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뇌의 혈관을 막아 심각한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던 82세의 한경자 씨는 매일 밤 11시 하루 일과를 마친 뒤 샤워를 하며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을 돌보느라 하루 종일 고단했던 그녀에게 이 시간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 위로이자 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아들이 전화를 걸었을 때 경자 씨의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급히 집으로 달려간 아들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는데 오른손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밤사이 뇌졸중이 발생한 것이 확인됐고 원인은 수분 부족과 야간의 급격한 혈압 저하로 인한 혈전 생성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를 편안하게 해주던 그 따뜻한 샤워가 결국은 회복하기 어려운 후유증을 남긴 셈입니다. 경자 씨는 생명은 건졌지만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말하는 삶은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 우리의 뇌는 혈류 변화에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야간 혈압과 늦은 샤워로 인한 수분 손실, 천 변동이 겹쳐지면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독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밤에 샤워를 하더라도 너무 늦은 시간은 피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8시 이전 잠자리에 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마치는 것이 안전하며 샤워 후에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 몸의 균형을 회복해줘야 합니다. 자는 동안은 우리가 가장 무방비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뇌졸중이 발생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증상을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 삶의 미래가 조용히 바뀌지 않도록 샤워 시간과 수분 섭취를 지켜야 합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던 그 20분의 습관이 더는 당신의 미래를
앗아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른 이후 목욕 하나조차도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매우 민감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 5가지 목욕 습관을 살펴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겁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심장은 더 느리게, 신장은 더 천천히 작동하며 혈관은 탄력을 잃고 쉽게 굳어집니다. 천 조절 능력도 예전 같지 않고 뇌는 아주 미세한 산소와 혈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결국 아무리 익숙한 습관이라도 시간, 온도, 환경을 조금만 잘못 맞추면 뇌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저는 수많은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위험 요인이 명백하지도 않았고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던 분들조차 무심코 반복한 사소한 습관 하나로 쓰러졌던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건 이 위험들이 예측 가능하고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샤워 시간을 10분 이내로 줄이고 지나치게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은 피하며 식사 직후나 약을 복용한 직후엔 반드시 1시간 이상 충분히 쉰 뒤에 샤워를 해야 합니다. 욕실은 꼭 환기가 잘 되는 환경에서 창문을 열거나 환풍기를 작동시키고 밤에 샤워를 하더라도 취침 2시간 전인 저녁 8시 이전에는 끝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갑작스런 어지럼증 시야가 흐려진 말이 잘 나오지 않음, 손에 힘이 빠지는 느낌. 이 모든 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뇌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분명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혈전 하나가 잘못된 위치에 머무르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 초 사이에 독립성을 잃고 하룻밤 만에 말하는 힘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모습도 보아왔습니다. 몸의 한계를 인정하고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을 조정하며 훨씬 더 오래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의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나를 지키는 목욕, 그것이 진정한 자율과 돌봄의 시간이 되려면 반드시 조심스럽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씻는다는 것은 그저 몸을 닦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지켜내는 지혜로운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